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훌륭한 걸 하나 뺏기기로 했어요. 이분이 고속도로를 놨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를. 그리고 동네방네 도로를 많이 뚫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는 그냥 동네에서 농사지어가 내 먹으면 다행이고 옆집하고 바꿔먹고 이 정도 하다가 도로가 뚫리니까 팔기 위한 농업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산업이 많이 발전했죠. 지금도 이 인구가 소멸되는 인구 밀도 낮은 지방의 군단위 지역, 뭐 구미시에도 옆에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 전력을 팔 수 있는 송배전망만 쫙 깔아주고 그냥 태양광 발전해서 끼워가지고 남으면은 팔고 모자라면 받아 쓰고 이렇게 만들면 첫째, 농촌이 살 길이 생기고 두 번째, 국민들의 일자리 생기고 세 번째,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산업이 발전할 것이고 네 번째, 수리하고 관리하는 인력 고용할 것이고 진짜 중요한 거 에너지 수입을 대체할 것이고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가 없어가지고 해외로 생산기지 공장을 가져갈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해외 공장들이 들어오겠지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해남에 재생에너지가 많습니다. 해남군에. 거기에 몇 달 전에 글로벌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려고 20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변전소 시설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필리핀으로 갔어요. 20억 불이면 2조 6천억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재생에너지를 팔고 고용도 하고 우리나라에 세금도 내고 지방도 살고 이런 거를 수십 개, 수백 개 유치하면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지진이 없는 안전한 지형이라서 전 세계에서 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재생에너지 자원은 많은데 기반 시설이 없어요. 지금 용인, 평택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반도체가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전력이 부족해서 반도체 공장을 못 짓고 있어요. 대체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더 웃기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강원도 강릉 삼척에 화력발전소를 5기인가 6기인가 지어놨는데 지금 완공을 해놓고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썩고 있어요. 왜? 서울로 오는 송전망을 못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근처에는 전기가 없어서 반도체 공장을 못 짓고 저 강릉 삼척에 강릉에는 화력발전소를 막 몇 기가와트짜리 지어놓고 그냥 놀리고 있어요. 지금 기계 썩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되죠. 할 일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놈이 그놈이라고요? 그놈이 그놈 아닙니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누가? 진짜 그놈들이. 그놈이 아닌 국민을 위해서 일할 준비된 충직한 그리고 유능한 일꾼을 뽑으시면 여러분 살림도 펴고 대한민국도 발전하고 여러분의 미래도 찬란하게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언제나 성장을 해왔어요. 마이너스 성장, 말이 성장이지 축소됐다 그 말입니다. 이번 1분기에 0.25% 대한민국 경제가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부산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때문에 속 많이 끓이죠.
사람들이 저보고 이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좋지요.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한쪽이 원한다고 일방적으로 막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면 윤석열 대통령 3년 동안 말만 해놓고 뭐 했습니까? 그분이 할 수 있으면 했겠죠. 아니 뭐 의대 2,000명도 밀어붙여서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추진력 있는 분인데 부산으로 산업은행 옮기는 게 가능했으면 바로 했겠지요. 못했지요. 어려우니까. 우리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울의 한국은행부터 산업은행, 주택은행 싹 다 그냥 부산으로 갖다 주면 좋겠는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정치는 실현 가능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써 검증받고 재신임 받는 것 아닙니까? 부산이 경제가 어렵고 인구도 줄고 젊은이들은 빠져나가고 힘드니까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대안을 오늘 하나 만들어 가져왔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북극 항로가 열립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그거 뭐 10년, 20년 후 일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에서 20년은 순식간입니다. 제가 성남시장 취임할 때도 10년 후 얘기를 왜 하냐 그랬는데 제가 8년 재임했어요.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모든 게 그 미래가 현실이 됐습니다. 앞으로 2030년이면 북극 항로가 활성화될 겁니다. 이미 쓰여지고 있어요. 얼음은 계속 녹고 있어요. 얼음을 깨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위험하죠. 만약에 대만 해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그 에너지 자원 다 수입해야 되는데 어떡할 겁니까? 없는 길도 만들어야죠. 결국 세계는 북극 항로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겠다. 안 되면 군사적으로 점령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갑자기 그린란드가 사랑했습니까? 북극 항로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극 항로에 대한 지배권과 영향력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10년 후 2035년 그거 순식간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준비해도 늦어요. 그리고 대형 해운사들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일본에다 다 자리 잡으면 어떡할 겁니까? 뿌리를 거기다 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활성화돼서 우리가 그때 막 일로 오세요 모신다고 오겠습니까?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앞뒤 연관 산업들도 함께 발굴해서 발전시켜 놔야죠. 누가 이거 먼 훗날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20년 후, 30년 후 대한민국이 먹고 살 길, 이 나라의 100년지 대계를 만드는 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불가능한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약속했다 못할 경우는 있지만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걸 알면서도 표를 얻기 위해서 사기를 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재명의 강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현 가능한 얘기를 하나 그때 말씀드렸어요. 국가기관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여기저기 찢어놓으면 안 됩니다. 다 학원대로 몰아놔야죠. 긴급회의도 해야 되고 보고도 해야 되고 상시적인 의논도 해야 되는데 전철로 2시간씩 타고 다니면서 뭔 회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저기 찢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외 딱 한 개,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 이거. 왜냐하면 업무의 거의 대부분이 해양수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여기 회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북극 항로가 열리고 그 전에
그 전에 준비를 해야죠. 일단 해운 회사들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작은 해운 회사라도 만들어서 키워야죠. 정부가 직접 지원해서 그 전 후방 산업들도 키워야죠. 조선 산업이야 워낙 우리가 잘 돼 있으니까 좀 더 지원하고 조정하면 될 겁니다. 관련 서비스 산업들 다 유치해줘. 그 중에 핵심이 해운회사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해운회사가 HMM이라면서요? 모르시나 봐요. 그 HMM 회사도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민간회사라 쉽진 않지만 정부 출자 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먹으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옮기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은 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에요. 일단 그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중간 행사로 이 일을 직접 추진해온 전재수 국회의원한테 간단한 설명과 동시에 협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께서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북극 항로 의제를 던지셨습니다. 이 북극 항로가 조만간에 열릴 텐데 이 대한민국이 해양 강국으로 나가야 될 텐데 해양 수도 부산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깊이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키고 해운대 기업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시키고 해사 전문법원을 부산에 유치하겠다 다짐을 하셨고 오늘 정책 협약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HMM 대한민국 1위 해운기업 세계 8위의 해운기업인 HMM의 노조위원장 봉진환 노조 부위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진해운 아시죠? 옛날에 한진해운 지금은 H라인입니다. H라인의 권기형 노조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덕희 한국해양대학교 전 총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부산의 해운기업을 대표해서 금성해운의 구일열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부산의 해양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생 두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구본민 한국해양대학교 학생입니다. 여러분, 임영은 한국해양대학교 학생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북극항로 전문가 김태유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북극항로 추진위원장 전재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협약, 예. 오늘 우리의 약속을 담아서 부산의 미래, 부산의 바다를 힘껏 열어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아서 이재명 후보님과 우리 부산의 해운물류기업, 그 다음에 노조위원장, 대학생들,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서 이 자리에서 정책 협약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의 미래, 부산의 바다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대표님 다 같이 여러분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부산의 바다를 책임지겠습니다.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네, 후보님과 네, 관련자분들께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부산 시민 여러분들, 네, HMM 노조 위원장님과 해양대 학생 여러분들, 또 관련자 여러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을 제외하고는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일이란 이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 광양이 이 제철 산업이 매우 중요한데 요즘 중국 때문에 어렵죠. 뭐 중국의 잘못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경쟁 관계에서 이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는 어렵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앞서가야죠. 수소환원 제철을 하든지 뭔가 새로운 다른 사람이 따라오기 어려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정부가 산업 전환도 지원하고 또 관련 산업도 개편해서 우리가 광양이 결코 뒤처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으로 문제가 심각해요. 지방이 균형 발전해야죠. 그런데 이제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 세계는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대한민국이 겪게 될 변화의 첫 번째는 인공지능화죠.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이 하는 계산 업무는 전자계산기가 대체한 지가 오래고 합리적 추론은 컴퓨터가 대체한 지가 한참 됐고 이제 패턴에 의한 행동조차도 인공지능이 다 대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소위 노련한 정말 기능 인력이 중요하잖아요. 한참 동안 배워야 돼요. 그런데 컴퓨터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분석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는 사람들이 능숙한 노동자 역할을 또 대체해요. 걱정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건 또 걱정할 일이 아니라 또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조업도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생산성을 올려야죠. 그리고 또 관리하는 인력도 필요해요. 그리고 관련된 산업들도 또 필요합니다. 정부가 그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이제는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우리나라는 전부 화석연료 다 수입하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무려 98%라고 합니다. 다 수입해요. 그런데 이제는 화석연료로 생산한 제품은 팔 수가 없는 세상이 옵니다. 잘 된 거죠. 무슨 말이냐? 이제는 재생에너지, 이 무한한 자연에너지를 이제 에너지로 빨리 바꿔야 돼요. 제일 큰 자연에너지가 뭡니까? 태양. 이 무한하잖아요. 바람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남 해안 지역이 재생에너지의 보고입니다. 해안도 아주 복잡해서 그 해안가에 있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그 넓은 땅들에 태양광 발전할 수 있죠. 여기 좀 멀긴 한데 우리 신안군은 좀 일찍 시작해서 주민들한테 태양광 발전 산업의 30% 지분을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걸 배당을 받아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연간 가구당 25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데가 있다고 해요. 앞으로는 가구당 500만 원 정도를 받게 하겠다. 계속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지분을 주민한테 주겠다. 이러니까 신안군에는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훌륭하지 않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신안군의 극히 일부를 태양광 발전 산업을 했고 그중에 30% 지분을 주민한테 그냥 지분으로 준 거죠. 그렇다고 주민들이 뭐 30%를 돈을 내고 투자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다 펀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이름만 하면 펀드의 이자와 그 수익률의 차이만큼 받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전남 또 경남 이 서남 해안 전체를 그런 방식으로 바꿔야 되겠죠. 문제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지방정부, 시장, 군수들의 의지죠. 도지사의 의지. 그리고 앞으로는 전기요금도 거리 비례제가 도입이 됩니다.
전기는 생산해서 송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광에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서울로 보내서 서울 사람들이 쓰는데 전기요금이 똑같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산지 가격이, 배추도 생산지가 싸고 저 도시에 가면 좀 비싸지고 그러잖아요. 수송비가 감안돼서. 근데 전기요금은 생산지하고 소비지 가격이 똑같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이상한가 보네요. 말이 안 됐죠, 사실은. 매우 불평등한 겁니다. 그 생산한 곳에서는 비용이 싼 대신에 생산했다는 피해가 있잖아요. 그 원전 근처 불안하잖아요. 화력발전소 근처 불안하죠. 공기 오염되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제는 생산지와 이제 소비지, 그 수송 비용, 송전 비용을 감안해서 전기요금을 차등화하는 법이 곧 이미 도입됐어요. 앞으로는 이게 이제 조금 시행돼 가야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제품만 팔 수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의 전기가 쌀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죠. 또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첫 번째,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대규모 세제 혜택을 주자. 두 번째, 지방으로 가거나 아니면 지방에서 시작하는 기업들한테는 땅이나 이런 것도 특별히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혜택을 줄 수가 있죠. 규제. 좀 자유롭게. 웬만한 규제는 다 완화해 주자. 또는 해제해 주자. 세 번째, 전기요금 차이를 확실하게 해서 지방에는 정말로 생산지에는 좀 더 싸게, 지방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요. 이렇게 하면 아마 지방에 대한 산업 수요 상당히 많아질 거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밀어붙여야죠. 그러죠? 그리고 광주 전남은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하자. 그래서 살 길을 만들자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구상이고, 5년 안에 당장 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그 기반은 만들고 시작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익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 도민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지요? 경제가 너무 어렵죠? 대한민국이 사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전 세계 유일의 국가인데, 그 역시도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이 발휘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때 자원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교육과 기술 수준도 낮을 때 가진 자원이 부족해서 성장 전략으로 소위 몰빵 전략을 했습니다. 특정 지역 수도권에 특정 기업 재벌에게 모든 자원을 몰아줬죠. 그러다 보니 성장은 했는데 불균형 성장 정책의 결과로 집중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때는 그게 매우 유용했죠. 그러나 이제는 서울의 아파트 한 평값이 3억 원을 할 만큼 이 집중에 따른 폐해가 너무 큽니다. 지방은 소멸해가고 수도권은 과밀해서 미어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수도권 집중이 계속되면 이 나라는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역량도 자원도 기술도 국민의 의식 수준도 높아졌으니 이제 다시 원칙대로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국가가,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전략이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 전략 때문에 지방을 소외시켰죠. 이건 사실은 성장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불가피할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 결과는 이렇게 참담하게 지방 소멸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다른 지역과 똑같이 다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게
됐죠. 국토균형발전 전략은 그냥 인심 쓰는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너 그냥 빈말로만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뭘로 먹고 살 거예요? 말로 한다고 되냐? 그게 쉽지가 않죠. 기업들한테 제가 아니 저기 호남이나 아니 경남 이런 데 가서 좀 기업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이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요. 뭐 땅값 싸고 물가 싸고 이건 좋은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대학 졸업하면 다 서울로 간대요. 그냥 그 서울 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서울로 가냐? 여긴 영화 볼 때도 없고요. 연애할 때도 마땅치 않고요. 미래가 없어요. 점점 나빠질 것 같아요. 희망이 없어요.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모든 게 엉켜 있어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인재 양성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젠가 우리 발표했는데 권역별로 거점 국립대를 대대적으로 육성하자. 제가 이거 사실 참 심각한 문제인데 정치라고 하는 게 억강부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나 사람에게는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것 맞죠? 그런데 이 나라는 이상해요. 서울대는 전북대보다 학생 1인당 지원 예산이 2~3배가 많아요. 왜? 왜 그래야 되는데? 1인당 예산이 서울대는 한 5~6천 되면 여기는 한 2,000, 200~300 정도? 아, 왜 그러냐 도대체. 그래서 이거를 일단 균형을 맞추는데 그걸 뺏어서 하긴 좀 어렵고 뺏으면 또 난리 나잖아요. 지방 거점 대학이란 지원을 대폭 늘려서 여기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게 첫 번째다. 그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전국의 좀 특수한 요소인데 저는 대한민국 산업이 여러 영역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죠. 첫 번째는 인공지능 첨단 기술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키워야죠. 누구처럼 R&D 예산을 깎아가지고 연구를 못하게 해가지고 국내 연구자들 다 해외로 도망가게 만들면 안 되겠죠. 첨단 인공지능 관련 산업들을 집중 육성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전북이 직접 관련됐다고 보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두 번째, 지금 말씀드린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만금 이런 데도 기회가 생기겠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 문화산업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문화산업.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봤어요? 얼마나 한국적입니까? 고부간 갈등에. 그런데 그게 전 세계에 먹히잖아요. 한국의 문화의 힘이죠. K-컬처, K-팝, 드라마, 영화,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 민주주의. 응원봉을 들고 M16 소총을 이겨내는, 장갑차를 이겨내는 이 위대한 문화. 이거 다 수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외교 공간들은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첨단 기지가 되겠죠. 한국의 문화를 수출해야 됩니다. 한국 문화산업을 육성을 해야 돼요. 그중에 K-푸드가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 음식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고기도 있고 치즈도 있고 온갖 게 있죠. 가장 사람들 미래 음식으로 건강식, 이게 바로 한식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보존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보존 기술이 뛰어나서 전 세계에 김밥, 비빔밥 수출하고 있어요. 김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제 K푸드를 중점 한국 문화산업으로 키워야 돼요. 자, 전 세계인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음악을 흥얼거리면서 한국 영화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워요. 그 다음에 뭐래요? 한국 음식을 먹어봐야지.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는 한국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로 만들어서 그 문화에 기반한 문화산업들을 키워야 되고 그 중심에 전북 식품 클러스터가 있다. 희망을 가져야죠. 그리고 가능하면 전북이 얼마 전에 올림픽 개최 도시로 정해졌는데 이제 남은 거는 한국이 올림픽 개최 국가로 정해지는 겁니다. 한국이 올림픽 개최 국가로 정해지면 올림픽이 전주를 중심으로 전북에서 열리게 되는 거죠.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죠.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부산 엑스포처럼 되면 안 되겠죠. 진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겨야 되지만 저는 우리가 노력하면 올림픽 유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